전북대학교 방송국 이달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대학 부정문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거리에는 찬성과 반대 시위대가 시위를 벌였고 경찰이 곳곳에 배치되었습니다. 개강을 맞아 동아리 홍보부스가 대운동장에서 처음 개최됐습니다. 전북대 신문방송사가 양호봉 총장을 만나 전북대학교의 주요 성과와 비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보궐선거 중선이 구성 문제로 단과대학 대표제를 선출하는 보궐선거가 중단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데스크 뉴스입니다. 개강을 하루 앞둔 3월 3일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는 전북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 씨를 중심으로 집회가 시작됐는데요. 현장에서의 자세한 내용을 배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학교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대학교 방송국 기자 배윤아입니다. 저는 현재 전북대학교 구정문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개강을 하루 앞둔 3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전북대학교 학우들과 전주 시민이 모인 이 집회의 규모는 약 40에서 5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요. 이번 탄핵 반대 집회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이 씨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이 씨를 비롯한 참가자들은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외쳤고 태극기와 성조기, 피켓을 흔들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정말 순수한 분노였어요. 원래 나서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대학교에 우리는 안 하나?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도 마무리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학교를 떠날 입장이라서 그걸 보고 내가 욕을 좀 먹더라도 그냥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집회로 인해 현장에 있는 시위대들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경찰은 곳곳에 배치되어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추가 경찰 인력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탄핵 반대 시위의 건너편에는 탄핵 촉구를 주장하는 시위대도 있었는데요. 두 시위대는 길 건너편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큰 충돌 없이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곳 자체가 이제 다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곳이고 저렇게 집회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되는 것은 무력 충돌인 것인데 만약 저들도 이제 대학생 분들이시고 우리가 지성인이라면 각자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이에 대해 서로 존중을 하는 것이 정말 지성인으로서 나가야 될 길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무력 충돌은 안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탄핵 갈등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정치적 갈등은 전국적으로 심화되고 있으며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전북대학교 구정문에서 UBS 배윤아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개강을 맞아 동아리 홍보부스가 진행됐습니다. 대운동장에서 처음 개최된 이번 홍보부스는 총동아리 연합회의 보이는 동아리와 다양한 공연이 함께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임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서는 지난 3월 4일부터 6일까지 동아리 홍보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부스를 방문해 동아리에 대해 알아보고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새내기여서 아직 학교를 잘 모르는데 동아리 부스 덕분에 제 적성에 맞는 동아리를 찾아볼 수 있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여러 이제 신입 부원분들 모집하는 자리를 이렇게 직접 보니까 다시 학기를 시작한다는 이런 마음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에 부스 모집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이번 동아리 홍보부스는 이름 총동아리 연합회 주최로 80개의 동아리와 신문방송 3사, 학군단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1일차에는 전북대학교 방송국과 이름 총동아리 연합회가 주최한 보이는 동아리가 2일차와 3일차에는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 밴드 및 댄스 공연 등 학우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3월 5일 저녁 7시 30분에는 학술문화관 대강당에서 동아리 OT가 진행됐습니다. 이름 총동아리 연합회는 꿈을 이루는 동아리 이름과 함께라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목표가 한 공간 안에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즐기실 수 있게 그리고 많은 동아리를 만나보실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대운동장에서 준비를 하는 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었고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 동아리 버스킹도 하고 다양한 기관도 들어오고 동아리들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게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신입부원 모집을 목표로 진행됐으며 학우들은 부스 체험을 통해 각 동아리의 활동과 특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각 동아리는 신입부원들에게 동아리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며 학우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번 동아리 홍보 부스를 통해 학우들이 자신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고 흥미와 재능을 발견하며 더욱 활기찬 대학 생활을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일 신문방송사가 취임 2주년을 맞은 양호봉 총장을 만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양호봉 총장은 간담회에서 글로컬 34억과 의대생 휴학 문제를 언급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배우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전북대학교 신문방송사가 취임 2주년을 맞은 양호봉 총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취임 당시 내세웠던 공약 이행과 글로컬 34업 등의 주요 현안을 포함해 총 19개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양 총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라도 불안감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고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없다며 파괴적인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이 공부를 멈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육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휴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아 새학년이 같이 수업을 듣게 될 경우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학생들을 설득하고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던 등록금 관련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우리 대학은 17년간 등록금 동결을 이어왔지만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과 학생 발전을 위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글로컬 34업의 일환인 학제광역화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되지 않더라도 부전공과 마이크로 디그리를 통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취임 당시 내세웠던 공약 이행에 관한 질문도 이어졌는데요. 양 총장은 큰 사람 프로젝트에 대한 질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하기 위해 취득 난이도를 높였으며 작년에 지원액이 낮아졌지만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 더 이상 지원액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양 총장은 전북대학교가 국제화 시대에 맞춰 국내외로 학생들이 찾아오는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우리 대학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 대학 학우들이 다양한 글로벌 경험과 지식을 쌓고 국제화 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예정되었던 보궐선거가 중단됐습니다. 이는 신문방송사가 보궐선거 중선위 구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됐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임채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일 예정되었던 2025년도 학생자치기구 보궐선거가 중단됐습니다. 이는 보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와 선거 일정 및 운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제는 2024년 12월 9일 열린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 회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중선위원장단 3인 중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장 1인만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시작됐습니다. 구민기 총학생회장은 이후 전학대회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전학대회에서 부위원장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보궐선거 중선위 일반위원은 선거가 시작되기 불과 2주 전에야 선임됐으며 중선위원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선거 일정 및 운영 방법을 정했습니다. 또한 이번 연도 새로 신설된 융합자율전공학부는 2학년 진급과 동시에 소속이 변경되므로 전체 학생 자치기구 총선거에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덕은 중선위원장은 이에 대한 논의 없이 융합자율전공학부 대표자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신문방송 3사의 특별위원 3인은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문방송사의 사퇴서 게시 이후 다음날 이덕은 중선위원장은 총학생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절차적 미흡을 인정하며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보궐선거에 대한 명확한 선거 세칙이 없어 발생한 사태로 총학생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TFT를 구성하여 명확히 세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후보자들은 장시간 공약을 다듬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보궐선거가 연기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4월 15일 열릴 전학대회에서 정해지는 선거 시행세칙에 학우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UBS 임채민이었습니다. 오늘은 양호봉 총장 취임 2주년 간담회에 참석하신 전북대학교 방송국 정수연 편성장님 모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임기의 절반을 돌고 남은 임기 절반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번 양호봉 총장 인터뷰의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질문이 오고 갔나요? 네, 이번 인터뷰는 주요 현안과 취임 당시 내세운 공약에 관한 질문이 오갔는데요. 글로컬 30 사업이란인 학제 강력화와 같은 큰 변화부터 학우분들이 궁금해하실 등록금 인상과 큰 사람 포인트 장학금액 축소까지 여러 사안과 공약 이행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앞으로 변화될 우리 대학에 대한 유의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가장 큰 쟁점인 글로컬 30 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올해부터 변화되는 학제 광역화에 대해 우리 학교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올해부터 시행되는 학제 광역화는 인기학과 쏠림 현상과 소속감 결여 문제 등 여러 우려가 제기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양호봉 총장은 사전조사 결과 학과 쏠림 현상이 심하지 않았고 원하는 학과에 진학하지 못하더라도 부전공과 같은 제도를 이용하여 충분히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든 학과가 자기네 학과에 좋은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능동적인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과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학교와 학생 모두 쉽지 않은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등록금 인상과 관련된 질문을 나누셨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네, 우리 대학은 올해로 17년째 등록금 동결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양호봉 총장은 과거 물가와 비교한다면 50% 정도 떨어진 거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재정과 대학 경쟁력을 생각하였을 때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등록금 인상에 대해서는 더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많은 학생들의 관심사가 등록금 인상일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등록금 인상에 대해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약 이행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네, 공약 관련해서는 이행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드렸습니다. 우선 큰 사람 프로젝트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던 인터뷰와 공약과는 다르게 2025년 개정안에서는 인당 장학금액은 축소되고 취득 난이도는 높아졌는데요. 이에 대해 양 총장은 우수한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 취득 난이도를 높였으며 올해는 예산을 확보해 더 이상 장학금액이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관 통금의 단계적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대학의 장점 중 하나로 생각한다며 이행에 어려움을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기금 500억 원을 조성하기로 하였지만 현재 52억밖에 유치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양호봉 총장은 아직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네, 주요 현안부터 공약까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양호봉 총장과의 인터뷰 풀버전은 전북대학교 유튜브 채널에 따로 업로드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학우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난 3월 4일 양호봉 총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취임 이후 지난 2년을 바쁘게 달려오셨고 또 남은 2년을 어떻게 보내실지 기대하게 된 자리였는데요. 학우 여러분들도 변화하는 우리 대학에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말씀 나눠주신 정수연 편성장님 감사드립니다. 양호봉 총장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변화될 우리 대학을 기대해봅니다. 뉴스 인사이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차윤서였습니다. UBS 이슈나우 시간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2월 28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전북은 이번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방도시 연대를 강조하며 인접지역에서 분산 개최를 통해 비용 절감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시키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방도시 연대와 국가균형 발전을 내세워 유력 후보 도시인 서울을 꺾고 예상외의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전북의 마지막 관문인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최종 유치전이 남았는데요. 대한체육회는 전북을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해 이를 IOC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전북의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 도시 선정은 전북도민들의 열정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값진 성과로 지방도시도 올림픽과 같은 대규모 국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음을 증명한 역사적인 쾌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나우였습니다. 다음은 3월 넷째 주 날씨 신소미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2025년 3월 넷째 주 전주시 날씨입니다. 주간 최고 기온은 21도, 최저 기온은 1도로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 5월 중순의 포근한 봄 날씨처럼 따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전주시 미세먼지 농도는 일주일 내내 나쁨 단계이므로 야외 활동 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3월 데스크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학우 여러분 고맙습니다.